또라이 망구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네. 재산만 빨리 우리 명의로 돌려받으면 되잖아. 70대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휴대폰 메시지를 보며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30년을 정성껏 키운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거든요. 그날 밤 금자 여사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그래, 또라이 망구가 되어주마. 며칠 후 모든 재산이 사라졌다는 폭탄 선언과 함께 며느리를 향한 치밀한 참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이 혼쭐 작전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녁 8시 거실에 은은하게 켜진 스탠드 불빛 아래 박금자 여사는 소파에 기대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서는 주말 예능 프로그램이 시끌벅적하게 흘러나왔지만 금자 여사의 시선은 자꾸만 옆쪽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 최수연이 소파 끝자락에서 깜빡 잠들어 있었습니다. 고개를 뒤로 젖힌 채 입을 살짝 벌리고 자는 모습이 평소와는 달리 순해 보였죠. 수연의 무릎 위에는 검은색 스마트폰이 화면을 위로 향한 채 놓여 있었습니다. 금자 여사는 텔레비전 소리를 줄이고 며느리를 살짝 흔들어 봤습니다. 수연아, 수연아. 하지만 수연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동네 친구들과 쇼핑을 다녀온 탓인지 깊게 잠들어 있었죠. 그때 수연의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또르륵 울렸습니다. 화면이 환하게 켜지면서 잠금 화면에 메시지 미리 보기가 떴습니다. 여보, 집에 언제 와? 또라이 망구 눈치 보느라 힘들어 죽겠어. 금자 여사는 눈을 크게 뜨며 휴대폰 화면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또라이 망구라니 설마 자신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금자 여사는 조심스럽게 며느리의 어깨를 다시 흔들어 봤습니다. 수연아, 일어나거라. 방에 가서 자야지. 수연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금자 여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수연의 무릎에서 휴대폰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며느리가 평소 잠금을 풀 때 손가락을 움직이는 모습을 몇 번 본 기억이 났죠. 위에서 아래로, 그 다음 오른쪽으로 꺾어서. 금자 여사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에 패턴을 그려봤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시도에서 화면이 환하게 열렸습니다. 메신저 앱이 맨 위에 떠 있었습니다. 금자 여사는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메신저를 눌렀습니다. 화면에는 며느리와 아들 준호의 대화가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또라이 망구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네. 진짜 답답해. 그러게. 건강하신 것도 좋지만 이제 슬슬 재산 정리 좀 해주셨으면. 맞아. 우리가 고생해서 모신 건데 재산만 빨리 우리 명의로 돌려받으면 되잖아. 어머니 통장에 얼마나 들어있는지 궁금하다. 부동산까지 합치면 꽤 될 텐데. 나도 그 생각. 어차피 우리가 다 물려받을 거 아니야. 금자 여사는 휴대폰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분노가 서서히 끓어오르기 시작했죠. 금자 여사는 휴대폰을 천천히 수연의 무릎 위 원래 자리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수연은 여전히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금자 여사는 소파에서 일어나 창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밖에는 가로등 불빛이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죠. 또라이 망구라. 금자 여사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에는 슬픔 대신 묘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또라이 망구가 되어주마. 다음 날 아침 일찍 금자 여사는 평소보다 1시간 먼저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시내 중심가에 있는 법무법인 사무실이었습니다. 30년 지기 절친이자 금융 전문 변호사인 강민준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죠.
법무법인 입구에서 금자 여사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일찍 어떻게 오셨어요? 민주는 깜짝 놀라며 금자 여사를 맞이했습니다. 평소 금자 여사는 약속 없이 사무실을 찾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민준아,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 금자 여사는 민준의 개인 사무실로 들어가며 문을 꼭 닫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민준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거 좀 봐라. 화면에는 어젯밤 몰래 찍어둔 며느리 휴대폰 대화 내용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민준은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내 며느리가 내 아들이랑 나눈 대화야. 금자 여사는 의자에 앉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또라이 망구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니. 참 고마운 자식들이지. 민주는 휴대폰을 돌려주며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정말 심하네요. 어떻게 이런 말을. 민준아, 나 결심했어. 금자 여사는 민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모든 재산을 지금 당장 현금으로 바꿔줘. 예. 갑자기 왜요? 그리고 그 돈을 아무도 손댈 수 없는 특별한 통장에 넣어둬. 내가 허락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민주는 당황하며 펜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머니, 그런 건 신탁 계좌인데요. 하지만 왜 갑자기? 그 아이들이 내 재산만 노리고 있다면 혼쭐을 좀 내야겠어. 금자 여사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 손자들 미래는 지켜야 하고 말이야. 정말 그렇게 하시겠어요? 응. 부동산부터 주식까지 다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어줘. 단 아무도 모르게. 금자 여사는 가방에서 인감과 서류들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금매로 해도 상관없어. 빨리 처리하는 게 중요하니까. 민주는 서류들을 받아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시면 정말 큰일이 날 텐데요. 큰일은 이미 났어, 민준아. 금자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정성껏 키운 며느리가 나를 또라이 망구라고 부르는데 더 큰 일이 어디 있겠니? 민주는 잠시 말없이 금자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뜻대로 해드릴게요. 고맙다, 민준아. 그리고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야. 금자 여사는 일어나며 민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혹시 내 며느리나 아들이 너한테 연락 와도 절대 말하면 안 돼.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사무실을 나서며 금자 여사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70년을 살아온 얼굴에 지금까지 없던 날카로운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또라이 망구의 혼줄 참교육이 시작되는구나. 금자 여사는 작게 중얼거리며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일주일 후 금자 여사는 며느리 수연을 불러 거실에 앉혔습니다. 커피 테이블 위에는 명품 쇼핑백 여러 개가 놓여 있었죠. 수연아, 이리 와서 앉아봐. 수연은 쇼핑백들을 보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너 줄 선물이야. 금자 여사는 가장 큰 쇼핑백을 수연 앞으로 밀었습니다. 명품 가방하고 옷 몇 벌 샀어. 한번 입어봐. 수연은 망설이며 쇼핑백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평소 금자 여사는 가계부를 꼼꼼하게 쓸 정도로 살림을 알뜰하게 했거든요. 어머니, 이게 얼마나 비쌌는데요? 갑자기 왜 이런 걸? 얘야, 너도 이제 우리 집안 안주인이잖아. 금자 여사는 수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초라하게 보이면 안 되지. 품위 유지는 해야지. 수연은 가방을 꺼내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와, 이거 정말 비싸 보여요.
하지만 어머니, 괜찮으세요? 뭐가 괜찮다는 거야? 돈 말이에요. 이런 걸 사시면 돈 걱정은 하지 마. 금자 여사는 다른 쇼핑백도 수연 앞으로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에 돈이 없는 줄 아니?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수연은 옷들을 하나씩 꺼내며 기뻐했습니다. 평소 갖고 싶었지만 너무 비싸서 포기했던 브랜드들이었거든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감사할 것 없어. 그런데 수연아. 금자 여사는 갑자기 목소리 톤을 바꿨습니다. 너도 이제부터는 이런 옷들로만 입고 다녀야 해. 네. 그게 무슨. 이 정도 사는 집 안주인이 평범한 옷 입고 다니면 체면이 안 서지. 앞으로 외출할 때는 반드시 명품으로만 입어. 수연은 당황하며 옷값 태그를 들여다봤습니다. 한 벌에 100만 원이 넘는 가격이었죠. 어머니, 이런 옷들만 입으면 한 달에 얼마나 드는데요? 그런 건 신경 쓰지 말고. 금자 여사는 일어나며 수연을 재촉했습니다. 자, 어서 갈아입어봐. 오늘부터 새로운 수연이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수연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옷을 들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준호가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수연은 새로 산 명품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 옷 새로 산 거야? 준호는 아내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사주셨어. 갑자기 명품만 입고 다니라고 하시네. 어머니가? 왜? 모르겠어. 갑자기 품위 유지하라고. 준호는 거실로 가서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수연이 옷 사주신 거 잘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왜? 준호야, 너도 좀 더 좋은 옷 입어야겠다. 금자 여사는 아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회사 다니는 사람이 그런 싸구려 정장 입고 다니면 되겠어? 어머니, 이 정장도 꽤 비싼 거예요. 비싸긴. 진짜 좋은 정장은 이런 게 아니야. 금자 여사는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준호에게 건넸습니다. 내일 백화점 가서 제대로 된 정장 몇 벌 맞춰. 준호는 카드를 받으며 어리둥절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왜 이러세요? 갑자기 돈을 이렇게 많이 쓰시고. 돈은 써야 하는 거야. 죽어서 가져갈 건 아니잖아. 금자 여사는 태연하게 말하며 텔레비전 채널을 돌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수연은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동네 부동산 중개소 앞에 시어머니와 비슷한 뒷모습의 사람이 서 있었거든요. 수연은 고개를 갸웃하며 지나쳤습니다. 설마 시어머니가 부동산에 무슨 일로 갔을 리는 없겠죠. 그날 저녁 준호는 은행에서 받은 문자 메시지를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하네. 뭐가? 수연이 설거지를 하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계좌에서 대출이 상환됐다고 문자가 왔어. 대출이요? 응. 집 담보로 받았던 대출 말이야. 그런데 갑자기 왜 갚으셨을까? 수연은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남편 옆으로 갔습니다. 어머니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그럴까? 준호는 거실로 나가 어머니께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집 대출 갚으신 거 맞아요? 응, 갚았어. 갑자기 왜요? 이자도 얼마 안 되는데. 이자 내는 게 아까워서. 금자 여사는 별일 아니라는 듯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그럼 현금이 많이 줄어든 거 아니에요? 그런 걱정하지 말고 너나 잘해. 준호는 석연찮다는 표정으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뭔가 이상해. 어머니가 평소답지 않아. 어떻게요? 갑자기 돈을 물 쓰듯 쓰시고 대출도 갑자기 갚으시고. 수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오늘도 또 명품 가방 하나 더 사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어제 산 것도 있는데? 젊은이들. 가방은 여러 개 있어야 한다고.
준호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걱정스러운 얼굴을 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치매 같은 거 아니야? 설마요. 정신은 멀쩡하신데. 아니야, 뭔가 이상해. 평소 어머니답지 않다고. 수연은 남편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럼 우리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조치라니? 재산 관리 말이에요. 어머니가 정말 이상해지신 거라면. 준호는 아내의 말뜻을 알아챘습니다. 아, 그 말이구나. 네. 미리 증여받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그래야 할까?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빨리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돈을 쓰시면 나중에 남는 게 없을지도 몰라요.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알겠어. 내일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얘기해 볼게. 하지만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금자 여사가 침실 문 뒤에서 그들의 대화를 모두 듣고 있다는 것을. 금자 여사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며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 슬슬 시작되는군. 다음 날 오후 금자 여사는 며느리와 아들을 거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커피 테이블 앞에는 고급스러운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죠. 수연아, 준호야, 이분이 강민준 변호사님이야. 민준은 정중하게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준입니다. 준호와 수연은 서로 눈치를 보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변호사님이 왜 오셨어요? 아, 그게 아니라. 금자 여사는 민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준 씨는 내가 새로 만난 부동산 투자 파트너야. 변호사이기도 하고 재테크 전문가이기도 하고. 아, 그러시구나. 수연은 민준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고급스러운 시계까지 꽤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요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서 민준 씨한테 자문을 구하고 있어. 금자 여사는 차를 따르며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준은 서류 가방에서 파일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습니다. 요즘 같은 때 현금을 많이 확보해 두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죠. 현금 확보요? 준호가 관심을 보이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네. 곧 있으면 정말 좋은 투자 기회가 올 예정이거든요. 민주는 파일을 펼치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부동산을 정리하고 현금으로 전환해 두신 분들이 나중에 몇 배의 수익을 얻게 될 겁니다. 수연은 눈을 반짝이며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 좋은 정보를 어머니만 알려주시는 건가요? 글쎄요.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주지 않는 정보인데. 민준은 수연을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투자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요. 얼마나 큰 규모인데요? 최소 몇 억 정도는 있어야 참여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수연은 남편과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몇 억이라니 시어머니 재산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었거든요. 어머니, 정말 투자하실 생각이세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 아직 생각해보고 있어. 금자 여사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준 씨가 워낙 좋은 기회라고 하는데 망설여지네. 민준은 시계를 보며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자세한 자료 가져올게요. 그래, 고생했어. 금자 여사는 민준을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민준이 떠난 후 수연은 남편을 부엌으로 끌고 갔습니다. 여보, 저 변호사 어떻게 생각해? 뭔가 대단해 보이긴 하던데. 맞아. 어머니한테 좋은 정보 주는 것 같고. 수연은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우리도 저 사람이랑 친해져야 할 것 같아. 왜? 어머니가 혹시 투자에서 실패하시면 어떡해? 아니면 우리도 같이 투자할 수 있으면 좋잖아.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그렇네. 한번 알아볼까? 이틀 후 수연은 민준의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며느리 수연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되시면 차 한잔 하면서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무슨 얘기 말씀이신지 어머니 투자건 때문에 궁금한 게 좀 있어서요. 민주는 잠시 망설이는 척 했습니다. 그런 내용은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아, 물론 비밀은 지킬게요. 그냥 일반적인 얘기만요. 그럼 내일 오후에 카페에서 뵙죠. 다음날 카페에서 만난 민주는 수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어머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투자가 정말 대단한 기회거든요. 어떤 투자인데요? 신도시 개발 관련 부동산 투자예요. 아직 공식 발표 전이라 극비사항이지만 수연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들었습니다.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보수적으로 잡아도 3년 안에 투자금의 3배는 될 겁니다. 3배요? 정말이에요? 네. 하지만 문제는 투자 기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민주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다음 달 안에 투자금을 확정해야 하거든요. 수연은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빨리 결정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어머님이 좀 망설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요? 투자금이 워낙 큰 금액이라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고, 수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저희도 같이 투자할 수 있을까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왜요? 최소 투자 금액이 있거든요. 어머님 정도 규모가 되어야. 수연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투자하지 않으시면 기회가 날아가는 거네요. 그렇죠. 정말 아쉬운 일이 될 겁니다. 민주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이런 기회는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거거든요. 수연은 카페를 나온 후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큰일이야. 어머니가 투자 안 하시면 정말 후회할 것 같아. 왜? 무슨 얘기 들었는데? 3년 안에 3배 수익이 보장된다고 해. 근데 다음 달 안에 결정해야 한대. 준호는 회사 복도에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정말? 그럼 어머니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 빨리 결정하시라고 해야지. 아니면 우리가 대신 투자할 방법을 찾든지. 우리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어머니 재산으로라도 해야 한다는 거야. 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건 좀 그렇지 않아? 이런 기회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야. 어차피 나중에 우리한테 올 재산 아니야? 그날 저녁 부부는 금자 여사 앞에 앉아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민준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좋은 투자 같아요. 수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던데. 나도 들었어. 금자 여사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빨리 결정하세요. 이런 기회 놓치면 안 되잖아요. 준호도 거들었습니다. 아니면 차라리 재산을 미리 우리한테 증여해 주시면 저희가 대신 투자해 드릴게요. 금자 여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곧 결정할게. 다음 날 오후 금자 여사는 민준과 함께 준호와 수연을 거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이번에는 민준이 더 많은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발표가 있어요. 금자 여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고민 많이 했는데 드디어 결정을 내렸어. 수연과 준호는 기대에 찬 눈으로 금자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내 모든 재산을 처분했어. 처분했다고요? 준호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집도 적금도
주식도 다 팔았어. 민주는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며칠 전에 모든 재산을 현금으로 전환하셨습니다. 수연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럼 그 돈으로 투자하신 거예요? 아니야. 금자 여사는 차분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투자는 안 했어. 대신 다른 곳에 맡겼지. 다른 곳이요? 응. 이제 내 명의로 된 재산은 단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아. 민준이 서류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모든 재산은 합법적으로 처리되었고 특별한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아무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준호는 얼굴이 새하얘지며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이세요? 말 그대로야. 내 재산은 이제 내 것이 아니야. 수연은 손이 부들부들 떨리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스스로 살아남아야 해. 금자 여사는 수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내 재산만 바라보고 살았잖아. 이제 내 손으로 직접 벌어봐. 수연은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준호도 민준을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취소할 수 있죠? 어머니가 정신이 이상해지신 것 같아요. 민준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절차가 합법적으로 진행된 일이라 되돌릴 수 없습니다. 금자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또라이 망구의 혼줄 참교육, 이제 시작이야. 재산이 모두 사라졌다는 충격적인 발표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수연은 침실에서 나오지 않은 채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죠. 수연아, 밥 먹어야지. 준호가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밥은 무슨 밥이야? 돈도 없는데. 수연의 목소리는 쉬어서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굶으면 안 되잖아. 어차피 다 끝났는데 뭘. 준호는 한숨을 쉬며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금자 여사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수연이가 계속 방에서 안 나와요. 그럼 나올 때까지 놔둬. 금자 여사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밥도 안 먹고 배고프면 나와서 먹겠지. 그날 오후 수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죠.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부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부엌에서 물을 마시며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남은 음식이 별로 없었습니다. 장도 봐야 하는데. 수연은 중얼거리며 지갑을 열어봤습니다. 카드와 현금을 합쳐봐도 얼마 되지 않았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대학 동기였던 친구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수연아, 나 은정이야. 오랜만이다. 은정은 수연의 대학 동기이자 절친이었지만 결혼 후로는 연락이 뜸했던 사이였습니다. 은정아. 수연의 목소리에서 울먹임이 섞여 나왔습니다. 왜 그래?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니야, 그냥. 뭔가 있구나. 어디야? 나올 수 있어?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나갈게. 1시간 후 수연은 동네 카페에서 은정과 마주 앉았습니다. 은정은 수연의 상태를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수연아, 무슨 일이야? 완전 다른 사람 같은데. 수연은 눈물을 참으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변화부터 재산 처분까지. 그럼 지금 완전 무일푼이라는 거야? 응. 시어머니가 진짜 모든 걸 처분하셨어. 은정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다. 그런데 수연아. 응? 너 지금 뭘 할 생각이야? 모르겠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은정은 수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그렇게 말하지 마. 방법이 있어. 무슨 방법? 일을 하는 거지. 수연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결혼하고 집에서만 있었는데. 그래도 뭔가는 할 수 있을 거야. 은정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나 지금 작은 가게 하나 운영하고 있거든. 가게? 응. 수제 간식 만들어서 파는 작은 가게야. 혼자 하기엔 좀 벅차서 도움이 필요했어.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정아, 나는 그런 거 못해. 손도 안 대고. 뭔 소리야. 대학 때 너 요리 진짜 잘했잖아. 그건 취미로 한 거고. 취미든 뭐든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돈도 벌 수 있고. 수연은 망설였습니다. 얼마나 벌 수 있는데? 많지는 않지만 생활비 정도는 충분히 돼. 시급도 괜찮고. 은정은 수연을 설득하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지금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가 있어? 일단 해보자. 수연은 한참 고민하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해볼게. 다음 날 아침 수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간단히 화장을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죠. 어디가? 준호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일하러. 일? 무슨 일? 친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준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연아, 그럴 필요 없어.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다른 방법이 뭐가 있는데? 어머니가 재산 다 없애버리셨는데. 수연은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일을 하다니. 왜? 내가 일하는 게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수연은 남편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직접 돈 벌어야 하는 거야. 알겠어? 은정의 가게는 동네 상가에 있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달콤한 하루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죠. 수연아, 여기야. 은정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와, 생각보다 아기자기하네. 수연은 가게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진열장에는 쿠키와 케이크, 빵들이 예쁘게 놓여 있었습니다. 일단 앞치마부터 둘러. 은정이 분홍색 앞치마를 건네줬습니다. 수연은 앞치마를 두르며 어색해했습니다. 평소 입던 명품 옷 대신 작업복을 입으니 기분이 묘했죠. 오늘은 쿠키 반죽부터 배워보자. 은정은 수연을 주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버터랑 설탕부터 섞어야 해. 손목에 힘 빼고 부드럽게. 수연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요령을 터득해 갔습니다. 생각보다 잘하는데? 정말? 응. 손이 섬세해서 반죽도 부드럽고. 몇 시간 후 수연이 만든 첫 번째 쿠키가 오븐에서 나왔습니다. 갈색으로 잘 구워진 쿠키를 보며 수연은 묘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만든 거야? 응. 진짜 잘 만들었어. 그때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은정이 인사하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쿠키 좀 보려고 왔는데요. 네, 이쪽에 있어요. 손님은 진열된 쿠키들을 보더니 수연이 만든 쿠키를 가리켰습니다. 이거 모양이 정말 예쁘네요. 이걸로 주세요. 수연은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만든 물건을 누군가 사간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몰랐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수연은 지쳤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때? 힘들지 않았어?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았어. 수연은 가방에서 돈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오늘 번 돈이야. 얼마나 됐는데?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저녁값은 되지. 준호는 복잡한 표정으로 돈을 바라봤습니다. 수연아, 미안해. 왜? 내가 더 잘해야 하는데. 수연은 남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우리 힘내자. 그날 밤 수연은 잠자리에 누우며 오늘 하루를 돌이켜봤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손으로 직접 돈을 벌어본 하루였죠. 힘들기도 했지만 뭔가 뿌듯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한 달이 지나자 수연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은정의 가게로 향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죠. 수연아, 오늘도 일찍 왔네. 은정이 가게 문을 열며 반겼습니다. 응, 새로운 레시피 생각해 왔어. 수연은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어떤 거? 녹차 쿠키에 화이트 초콜릿을 넣는 건 어떨까? 오, 괜찮은데? 한번 만들어 보자. 요즘 수연은 집에서도 새로운 간식 레시피를 연구하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어머니 재산에 대한 생각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죠. 2시간 후 수연이 개발한 녹차 쿠키가 완성되었습니다. 와, 색깔도 예쁘고 맛도 좋다. 은정이 쿠키를 한 입 베어물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정말? 나도 한번 먹어볼게. 수연도 쿠키를 맛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진짜 괜찮네. 그때 단골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중년 여성 손님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아이들 간식 사러 오셨어요? 네. 그런데 뭔가 새로운 게 있나요? 아이들이 요즘 똑같은 것만 먹어서. 은정이 수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수연이가 새로운 쿠키 만들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손님은 녹차 쿠키를 한 입 먹어보더니 눈을 반짝였습니다. 어머, 이거 정말 맛있어요. 단맛도 적당하고 녹차 향도 좋고. 정말이에요? 수연이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완전 좋아할 것 같아요. 이거 많이 만들어주세요. 손님이 돌아간 후 은정이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수연아, 너 정말 재능 있는 것 같아. 그런가? 응. 손님들 반응 봐. 내가 만든 건 항상 먼저 팔려. 실제로 수연이 만든 간식들은 손님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한 손님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여기서 만든 쿠키 사진 SNS에 올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왜요? 너무 예뻐서요. 제 친구들한테도 자랑하고 싶어서. 그 손님이 올린 사진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예쁜 포장과 독특한 맛의 조화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죠. 며칠 후부터 새로운 손님들이 하나둘 가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SNS에서 유명하다는 그 가게죠? 네, 맞아요. 와, 정말 예쁘네요. 포장도 이렇게 예쁘게 해주시는구나. 수연은 바쁘지만 행복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걸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것이 이렇게 뿌듯한 일인지 몰랐거든요. 한 달 더 지나자 가게는 동네 맛집으로 소문났습니다. 주말에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도 생겼죠. 수연아, 우리 가게 확장해야 할 것 같아. 은정이 하루 매출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확장? 응. 손님이 너무 많아져서 지금 공간으로는 부족해. 그럼 어떻게 해요? 옆 가게가 이사 간다고 하더라고. 거기까지 합쳐서 크게 해볼까? 수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돈은 어떻게 마련해요? 그게 문제긴 한데. 은정이 수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너 이제 정식 파트너가 되는 게 어때? 파트너요? 응. 지금까지 내 덕분에 가게가 이렇게 커진 거잖아. 수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이 없는데요. 돈은 내가 대출받을게. 대신 너는 기술과 아이디어로 투자하는 거야. 정말 그래도 돼요? 당연하지.
사실 너 없으면 이 가게 못 키워. 이틀 후 두 사람은 새로운 가게 계약서에 함께 서명했습니다. 가게 이름도 새롭게 수연의 달콤한 공방으로 바꿨죠. 개업 준비를 하던 어느 날 수연에게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연의 달콤한 공방 맞나요? 네, 맞는데요. 저희가 대량 주문을 하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대량 주문이요? 수연은 은정과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네. 회사 행사용으로 쿠키 500개 정도 주문하고 싶은데요. 500개요? 네. 포장도 예쁘게 해주시고 선결제도 가능합니다. 수연은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지금까지 받아본 주문 중 가장 큰 규모였거든요. 언제까지 필요하신가요? 다음 주 금요일까지면 돼요. 알겠습니다. 주문 받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은정이 수연을 안으며 소리쳤습니다. 수연아, 대박이다. 정말 꿈 같아. 이제 진짜 우리 가게가 성공한 거야. 다음 주 금요일 주문한 쿠키들을 모두 완성한 수연과 은정은 뿌듯해했습니다. 정말 고생했어, 수연아. 은정이도 고생했어. 그때 배달 기사가 들어와 큰 꽃다발을 건네줬습니다. 수연의 달콤한 공방 수연 사장님 맞나요? 네, 맞는데요. 꽃 배달 왔어요. 수연은 꽃다발을 받으며 의아해했습니다. 누가 보낸 건지 전혀 짐작이 안 됐거든요. 카드 있나? 은정이 꽃다발을 뒤져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있네. 작은 카드에는 한 줄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 손으로 이룬 성공이 가장 값지다. 축하한다. 수연은 카드를 읽으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가 보낸 거야? 발신자 이름이 안 적혀 있네. 하지만 수연은 알 것 같았습니다. 이 글씨체, 이런 말투. 시어머니세요. 뭐라고? 이거 우리 시어머니가 보내신 것 같아요. 수연은 카드를 가슴에 꼭 안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저를 혼내신 게 사실은 뭐? 저를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수연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했던 모든 행동들의 진짜 의미를, 재산을 없앤 것도, 냉정하게 대한 것도 모두 자신이 스스로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걸. 어머니, 수연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수연은 시어머니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들어와. 금자 여사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꽃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꽃? 무슨 꽃? 금자 여사는 모른 척했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어머니, 이제 알겠어요. 뭘? 왜 그렇게 하셨는지. 수연은 금자 여사 앞에 앉으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저를 혼내신 게 아니라 가르쳐 주신 거였죠. 금자 여사는 책을 내려놓으며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알아서 다행이구나. 가게가 성공 궤도에 오른 지 2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수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준비를 하고 있었죠. 엄마, 배 아파. 갑자기 아들 지훈이가 침실에서 나와 말했습니다. 지훈아, 어디가 아프다고? 수연은 아들의 이마에 손을 대봤습니다. 뜨겁게 달아오른 열이 느껴졌죠. 어머, 열이 엄청나네. 엄마, 정말 아파. 지우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복부를 움켜쥐었습니다. 준호야, 빨리 일어나. 수연이 남편을 깨우며 소리쳤습니다. 왜 그래? 지훈이가 갑자기 열나고 배 아프다고 해. 준호는 벌떡 일어나 아들을 살펴봤습니다. 지훈아, 어디가 제일 아픈 것 같아? 여기요. 지훈은 오른쪽 아랫배를 가리켰습니다. 이거 응급실 가야겠다. 준호가 급하게 옷을 입으며 말했습니다. 그럴까요? 응. 이런 증상은 빨리 봐야 해.
가족 모두 급하게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금자 여사도 잠옷 위에 외투만 걸치고 따라 나섰죠. 의사 선생님, 우리 아이 괜찮은 거죠? 수연이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일단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혈액 검사와 복부 촬영을 먼저 하고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가족들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2시간 후 의사가 검사 결과를 들고 나왔습니다. 가족분들, 잠깐 얘기 좀 하죠.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가 좀 이상합니다. 이상하다는 게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큰 병원으로 가셔야겠어요. 큰 병원이요?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혹시 무슨 큰 병이라도 지금 단계에서 확답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서둘러서 정밀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의사는 소견서를 써주며 말했습니다. 이틀 후 대학병원에서 나온 진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희귀 혈액 질환으로 보입니다. 담당 의사가 차트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치료가 불가능한 건가요? 금자 여사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치료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장기간에 걸친 치료가 필요하고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얼마나 드는데요? 준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전체 치료 과정을 생각하면 최소 몇 천만 원은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연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몇 천만 원이요? 네. 특수 치료와 약물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가족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런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한단 말입니까? 병원에서 나온 후 수연은 은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정아, 미안한데 며칠 가게 못 나갈 것 같아. 왜? 무슨 일이야? 지훈이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어. 수연의 목소리에서 울음이 섞여 나왔습니다. 어머, 무슨 일이야? 심각한 거야? 응. 희귀 질환이래. 치료비도 엄청 많이 든다고 하고. 얼마나? 몇 천만 원. 은정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수연아,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지금 우리 형편으로는. 수연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수연아, 일단 가게는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은정아,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집에서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해. 준호가 머리를 싸매며 말했습니다. 가게 수익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수연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대출을 받아볼까? 준호가 말했습니다. 담보로 잡을 게 뭐가 있어? 집도 어머니 명의였는데 이미 처분하셨고. 수연이 현실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금자 여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뭔가 방법을 찾아보마. 어머니, 어떤 방법이요? 글쎄, 알아봐야지. 하지만 금자 여사도 마땅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회사에서 조퇴를 내고 은행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담보 없이는 큰 돈을 빌리기가 어려웠죠. 신용대출로는 이 정도가 한계입니다. 은행 직원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것도 많이 봐드린 거예요. 준호는 실망한 채 은행을 나왔습니다. 그날 오후 준호는 마지막 희망을 안고 한 곳을 찾아갔습니다. 동네 끝자락에 있는 사채업체였죠. 어서 오세요. 사무실은 생각보다 깔끔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으스스한 분위기였습니다. 돈을 빌리려고 왔습니다. 얼마나 필요하신가요? 5천만 원 정도요. 사채업자는 준호를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담보는 뭘로 하실 건가요? 그게 담보로 잡을 만한 게 별로 없어서. 그럼 어떻게 갚으실 건가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가 비자금을 좀 갖고 계세요. 곧 그걸로 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비자금이요? 네. 부동산 처분할 때 일부를 따로 빼놨다고 들었거든요. 사채업자는 관심을 보이며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얼마나 되는데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꽤 될 거예요. 그럼 어머니 보증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호는 서류에 서명하며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거짓말을 했다는 죄책감과 동시에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 안도감이 교차했죠. 하지만 준호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이 위험한 선택이 가족을 더 큰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을. 사채업자와 계약서에 서명을 하려던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잠깐만요. 금자 여사와 강민준 변호사가 나란히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준호는 깜짝 놀라며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준호야, 거기 서명하지 마. 금자 여사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지훈이 치료비가. 그건 내가 해결할게. 민준 변호사가 사채업자에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계약은 취소하겠습니다. 이미 진행된 절차인데요. 아직 서명이 완료되지 않았으니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민준의 단호한 말에 사채업자는 못마땅해 했지만 어쩔 수 없이 계약서를 찢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후 준호는 어머니를 원망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지훈이 치료비는 어떻게 마련하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얘기하자. 금자 여사는 준호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1시간 후 집 거실에는 온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수연은 병원에서 급하게 돌아왔고 민준 변호사도 함께 자리했죠. 여러분,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금자 여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말씀드릴 때가 된 것 같아요. 수연과 준호는 긴장한 채 금자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민준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냈습니다. 어머님께서 몇 달 전에 처분하신 모든 재산은 사실. 민준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가족 비상의료 및 교육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신탁계좌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산이 사라진 게 아니라 신탁계좌에 있다는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금자 여사가 수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몇 달 전에 내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니? 수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또라이 망구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고 했지. 금자 여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섭섭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재산만 빨리 우리 명의로 돌려받으면 된다고도 했고. 수연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나는 내가 탐욕에 빠져서 결국 지훈이한테 돌아갈 미래까지 망치는 걸 막고 싶었어. 금자 여사는 민준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 또 다른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신탁계좌에는 현재 부동산 처분 대금과 주식 매각 대금을 합쳐 총 15억 원이 입금되어 있습니다. 10억이요?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돈은 가족의 의료비나 교육비가 필요할 때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준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지금 즉시 지훈이 치료비를 병원으로 송금하겠습니다. 정말이에요? 수연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이미 어머님께서 승인하셨거든요. 금자 여사는 수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내가 이렇게 혼쭐을 낸 이유를 이제 알겠니? 네, 어머니. 수연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의 재산에만 의지하려고 했던 제가 잘못이었어요. 너 스스로 돈을 벌고 가족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게 더 중요했어. 금자 여사는 수연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 작은 가게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어머니가 익명으로 대량 주문해 주신 것도 알고 있었어요. 수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때 꽃과 함께 보내주신 메시지를 보고 깨달았어요. 준호도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죄송합니다. 사채업자한테까지 가서. 준호야, 너도 아빠가 되어서 아들 걱정에 그런 거 이해해. 금자 여사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거짓말하지 마라. 네, 어머니. 민준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나머지 신탁 기금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훈이 치료비 쓰고 남은 돈 중에 일부는 사회에 기부하자. 금자 여사는 수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연이가 키운 가게 사업권은 정식으로 수연이 명의로 해줘. 어머니. 수연은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 손으로 읽어낸 거니까 내 것이 맞아. 금자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머지 돈은 지훈이 교육 자금으로 따로 빼두고.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수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금자 여사에게 안겼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이제 알겠으니 된 거야. 금자 여사는 며느리를 품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내 가장 큰 재산은 돈이 아니라 내가 제대로 된 사람으로 변한 거야. 준호도 어머니와 아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정말 잘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새롭게 시작하자. 금자 여사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수정했습니다. 시어머니라고 되어 있던 이름을 지우고 새로 입력했습니다. 나의 현명한 어머니. 그리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평생 감사하며 살겠어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수연은 휴대폰을 가슴에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6개월 후 지우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정기 검진에서도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나왔죠. 지훈아, 이제 정말 괜찮대. 수연이 병원에서 나오며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병원 안 와도 돼요? 응, 6개월마다 한 번씩만 검사 받으면 돼. 와, 신난다. 지우는 폴짝폴짝 뛰며 기뻐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거실에는 온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금자 여사와 민준 변호사도 함께였죠. 할머니, 저 완전히 나았어요. 지훈이 금자 여사에게 달려가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지훈이 정말 다행이다. 금자 여사는 손자를 무릎에 앉히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준 씨, 오늘 온 건 마지막 정리 때문이지? 네, 어머님. 신탁 계좌 정리와 기부금 처리 관련해서요. 민준이 서류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지훈이 치료비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하고 5억 원은 어린이 병원에 기부하기로 하셨죠? 맞아. 우리 지훈이처럼 아픈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지훈이 교육기금으로 별도 관리하고요. 수연이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제 가게 소유권 이전은 어떻게 되나요? 아, 그것도 오늘 처리할 예정입니다. 민준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수연의 달콤한 공방은 이제 완전히 수연 사장님 명의가 됩니다. 정말이에요? 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처리됐습니다. 수연은 감격해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감사할 것 없어. 내가 스스로 일궈낸 거야. 금자 여사는 수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더 크게 키워봐. 네, 꼭 그럴게요. 한 달 후 수연의 가게는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디저트 카페가 되어 있었습니다. 직원도 3명으로 늘었고 매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죠. 사장님, 오늘도 대박이네요. 직원 미영이가 하루 매출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다들 덕분이야. 고생 많았어. 수연은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내일은 좀 일찍 마감하자. 가족 시간도 가져야지. 네, 사장님. 집에 돌아온 수연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예전과 달리 요리하는 것이 즐거웠죠. 와, 냄새 좋다. 준호가 퇴근해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오늘 뭔 좋은 일 있어?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 응. 가게 매출이 목표보다 더 잘 나왔어. 정말? 우리 사장님 대단한데. 준호는 아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승진 얘기가 나오고 있어. 진짜? 응. 요즘 일에 대한 책임감이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 잘 됐다. 우리 정말 달라진 것 같아. 그때 금자 여사가 지훈과 함께 산책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공원에서 강아지 봤어요. 지훈이 신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어떤 강아지였는데? 수연이 지훈을 안으며 물었습니다. 골든 리트리버였어요. 되게 순했어요. 우리도 강아지 키울까? 준호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정말요? 지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생각해보자. 금자 여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은 둘러앉아 즐겁게 대화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수연이 금자 여사에게 물었습니다. 좋아. 너희들이 이렇게 화목하니까 마음이 편해. 저희가 정신 차려서 다행이에요. 그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걱정이 태산이었는데 금자 여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수연아, 네 어머니, 내 가게에서 만든 케이크 좀 갖다 줄래? 동네 할머니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물론이죠. 내일 특별히 예쁘게 만들어서 갖다 드릴게요. 고마워, 우리 딸. 우리 딸이라는 말에 수연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다시 한번 수정했습니다. 나의 현명한 어머니를 지우고 새로 입력했습니다. 나의 현명한 또라이 망구 여사님. 그리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정말 사랑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또라이 망구라니, 이 녀석아. 그래도 고맙다. 잘 자거라. 수연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몇 분 후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런데 또라이 망구는 좀 그렇지 않니? 수연은 다시 연락처를 수정했습니다. 나의 사랑스러운 또라이 망구 어머님.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때요? 애칭이에요, 애칭. 에이, 이 못된 며느리 같으니라고. 하지만 금자 여사의 메시지에는 웃음기가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특별히 예쁜 케이크를 만들어 금자 여사에게 가져다 드렸습니다. 어머니, 동네 할머니들 자랑 많이 하세요. 그럴게. 우리 며느리 솜씨 자랑하고 다닐 거야. 그런데 어머니. 응? 앞으로도 계속 혼쭐 내주세요. 왜? 그래야 제가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금자 여사는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이 녀석아, 이제 혼쭐 낼 일이 없을 거야.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알겠어. 필요하면 또라이 망구가 나서주마. 두 사람은 서로 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오후 수연은 가게에서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며 생각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재산과 돈에만 신경 쓰던 자신이
이렇게 바뀔 줄 누가 알았을까요? 시어머니의 냉정한 참교육이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겁니다. 또라이 망구라고 부르며 원망했던 그분이 사실은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수연은 핸드폰으로 금자 여사께 사진을 보냈습니다. 새로 만든 케이크 사진이었죠. 어머니, 이거 어때요? 할머니들께 드릴 케이크예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예쁘다. 우리 며느리 정말 대단해졌네.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또라이 망구 할머니 덕분이에요.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똘똘한 며느리야. 수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가게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뜻한 햇살처럼 이 가족의 미래도 밝고 따뜻할 것 같았습니다. 때로는 가장 냉정한 사랑이 가장 따뜻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박금자 여사의 혼줄 참교육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재산에만 의존하던 며느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깊은 사랑이었죠. 수연이 또라이 망구라고 부르며 원망했던 그 시어머니는 사실 자신을 가장 아끼고 걱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 아픈 약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혹독한 시련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시련을 통해 수연은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돈이나 재산보다 더 값진 것은 자신의 손으로 일궈내는 성취감과 가족 간의 진실한 사랑이라는 것을요. 이제 수연의 연락처에는 나의 사랑스러운 또라이 망구 어머님이라고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 별명 속에는 원망이 아닌 애정과 감사가 담겨 있죠. 진정한 가족의 사랑은 이런 것일지도 모릅니다. 서로를 위해 때로는 냉정할 수 있고 때로는 아픈 말도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의 바탕에는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다는 것 말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